자,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19일 오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바나나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상기시키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대로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즌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어떤 이제 쇼충이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대할 거면 애초에 사지 말았어야 되죠. 그죠? 이미 물려버리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MSTR에 대해서. 자, 그런데 다 같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자, 결국엔 상승할 거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일단 우리가 상기를 시켜봐야 돼요.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골랐었는지. 과거에 이렇게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바나나 존이라고 하죠. 왜 시즌 종료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은 2020, 2012년도, 13년도장, 그리고 16, 17년도, 20, 21년도, 24년, 25년, 지금 이렇게 네 번의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의 조정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컨설리데이션이라 그래요. 요렇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또 상승을 하고요. 지금은 10만 불을 찍었다가 이제 8만 5천 불, 우리 한 요쯤 되겠죠. 요쯤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사람들의 심리가 의심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이 누가 먼저 팔까? 네가 먼저 팔까? 내가 먼저 팔래? 기관들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일부는 팔고 또 다시 상승이 시작이 되죠. 그죠?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근데 이 과거의 심리 게임이 이제 패턴화 됐어요. 자,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야, 2013년도에도 그랬고, 17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된다라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병합 단계, 다음에 나왔던 상승은 더 길었어요. 더 길었다. 상승이 더 길었다. 그 다음에 유포리아 구간은 또 길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를 지금 요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비율에 맞춰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요. 다들 1000불 못 넘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0,000불 못 넘을 거야. 넘어버렸어요. 10만 불 못 넘을 거야 하고 찍고 지금 이러고 있죠. 넘습니다. 또 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그림을 한번 줄을 이렇게 예상해서 그려봤어요. 이거 옛날 자료라서 10만 불까지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했죠. 저는 2025년 5월 말 정도 되면 그래도 정고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6월, 7월까지 해서 14만 불, 15만 불 보고 있고요. 그러고 또 상승합니다. 컨설리데이션. 이 조정장이 또 오고요. 그 다음에 15만 불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20만 불에서 25만 불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대로 봤을 때 그림으로 한다면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로그 차트로 본다고 하면 이 지금 올라가는 이 비율 자체가 이 조금만 올라가도 정말 10만 불, 20만 불이 훅훅 바뀌어요. 지금이야 10만 불 이제 뚫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못 가겠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의심을 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랬다고. 여러분들 과거를 조금 돌아보시면요. 인제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코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선물하시는 분들 빼고 정말로 끝까지 장투해서 먹으신 분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극소수. 근데 그 히스토리컬한 부분을 다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10,000불 갈까? 가요. 20,000불 갈까? 가요. 30,000불 갈까? 가요. 30,000불 갈까? 가요. 크게 보면은 5만 불, 10만 불 갈까? 가요. 이렇게
그때마다 그 구간마다 의심에 젖어든단 말이에요. 그 의심을 이제 기관은 이용하고 개미들은 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미 이 심리적인 게임에 대한 어떤 패턴은 과거의 역사에 의해서 입증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계속 물어보지만 너는 뭔 확신으로 자꾸 상승을 외치냐라고 하면은 과거의 패턴이 이렇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 15만 불, 13만 불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20만 불 이상까지 본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 댓글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25만 불까지 간다는 거는 지금 시총의 뭐 3배가 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과해서? 그런 고민은 이전에도 했었다니까요. 아니 만 불일 때 10만 불 간다. 그럼 시총이 10배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라고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고점을 기간적인 부분도 보고 뭐 10월 정도 말 정도 되겠죠. 그죠? 그것도 보고 우리 MVRV 지수라고 또 이렇게 조금 지수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좀 관심도가 높아지면은 고점으로 형성되고 뭐 파이 사이클, 탑 파이 사이클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RSI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많아요. 많은데 일단 이 과거에 중요한 건 이 상승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 탑은 여러 가지 지수의 형태로 할 수는 있지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단계에 돌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더 못 먹을까 봐 못 팔아요. 우리는 개미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못 팔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봐 못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파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른다고 주구장창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트레이딩 뷰를 조금 보면은 우리 차트를 조금 볼게요. 자, 우리 25년 4월 19일이에요. 그죠? 비트코인이 지금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이죠. 그죠? 오늘 올리고 자려고 하는데 85,000불입니다. 저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1차로 87,000불까지는 찍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9만 불까지는 이제 훅 올라갔다가 쭉 내려올 거라고 봐요. 9만 불까지는 찍을 거다. 자, 이쯤에 올라오면 또 여러분들 또 더 올라갈까 포모 막 오고 막 어떡하지 팔까 말까. 저 지금 그 비트코인 금전이라는 사람은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조금 정리하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될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요게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중심선 있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다가 정고점 가서 한번 맞고 훅 떨어졌다가 뚫고 밟고 쑥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왜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하냐?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이제까지. 지금 보시면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실 하나 있어요. 고백을 좀 할게요. 자,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 하다못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을 거라고 봐요. 지금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선물을 이제 시작했다거나 레버리지를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 88,000에서 91,000불까지 저는 아직 롱 관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현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이런 움직임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냥 나는 눈 감고 있을래 하시라는 거예요. 돌부처처럼 조용히 있으세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요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렸다고 울지 마시고 자, 여기 지금 중단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하단에서 모아서 중단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상단까지 끌고 간다. 또는 상단에서 뭐 숏을 샀으면 중단에서 팔고
이게 말이 쉬워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하단 닿았죠? 상단 닿죠? 하단 닿고 상단 닿고 중단은 무조건 왔다 갔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롱숏으로 원웨이로 하시든 양매수로 하시든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하는 어떤 레버리지 ETF 양매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라포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좀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은 같이 한번 해보고요. 제가 왜 이 선물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냐면은 선물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존경하고 리스펙합니다. 저도 겪어왔던 과정들이라서 저는 선물에선 실패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청산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욕심 절대 못 이깁니다. 1년을 땄어도 잃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 언제? 요때. 지금 보시면은 24년 8월 5일 월요일 이때. 자, 여기서 만약에 봤을 때 내가 여기 지금 하단에 닿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매도세면은 요 아래 좀 더 가서 이 날봉을 보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잡았다 쳐도 청산가가 뭐 10배, 20배, 보통 10배 정도 치니까 뭐 요렇게 잡혔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청산빔이에요. 청산빔. 이게 멀리서 봐서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요게 이 하루 움직임 변동 폭이 자, 9%, 10%에 다다라요. 10%. 그리고 전체 봉으로 치면 15%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는 이제 청산의 위험이 조금 낮은 레버리지 ETF, MSTR 2배 그리고 레버리지 ETF까지 하면은 상승 기간에서 복리까지 하면은 2배짜리는 4배, 3배짜리는 7배 정도 본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고백을 하고 싶다는 게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제가 상승은 확신을 한다라고 말해놓고 저점이 어디냐라고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트를 보면 고민을 하거든요. 이 세력이 어떤 움직임으로 하고 있을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숏을 하시는 분들한테 밥을 주기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서 내릴 거면 벌써 내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끌어올려서 한번 털어내고 또 다시 내려가는 척 하면서 이제 좀 어떤 또 이렇게 개미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하방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렇게 사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고 저 아래서 근데 이제 세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저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87,000불. 자, 근데 요런 저점들 있죠. 요런 저점들. 지금 이제 과거에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과거에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밑골이 쭉 달고 이게 진짜 바닥의 전형이에요. 진짜로.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이 자리다. 지금 요 자리다. 라고 하면 이런 깊은 요 조정 구간이 한 번은 이쯤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에 찍었다가 한 번 훅 내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 생각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부분이 여기다라고 한다면은 이 다음에 어딘가 저점은 이 위쯤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사실. 자, 모두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차트쟁이들은 여기서 못 사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중에 우리가 그냥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넣지만 차트 좀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겁나서 못 들어와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됐건 저점을 확인하려면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았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관점은 폐기신가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폐기는 아닙니다. 뭐 자신 없어 할 수도 있는데 자신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승을 보는 거는 맞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롱입니다. 저는 지금 롱숏 물량이 한 요 아래서 7대 3으로 담았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복리로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지금 7대 3으로 담았던 게 한 9대 1 정도 됐어요. 9대 1. 그럼 여기는 이제 올라가면 롱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월요일에.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씩 숏으로 옮기기는 할 건데, 제 계획은 요 위에서 5대5로 맞추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MSTR 레버리지를. 그래서, 지금 현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되고,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10% 정도 정리하시는 거로 전 추천을 드려요. 10에서 30% 정도. 그리고 분명히 이 중단선 닿을 겁니다. 다시 또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이게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여기에 또 닿는다는 거예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그때 다시 사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부 숏으로 레버리지 해칭을 하시든지. 근데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타를 치실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스윙이라는 거죠, 스윙. 그냥 장투하시는 게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사팔사팔 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이에요. 이 하루라도 주식을 계좌에 이 주식을 넣어놓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뭐 MSTU나 MSTX나 MST3를 같이 분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MSTR 같은 경우는 상승장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MSTR 봅시다. MSTR 상승장을 반영을 하고 있다. 혹시라도 뭐 왜 이렇게 뭐 14만 불, 15만 불, 25만 불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선 영상을 제가 오른쪽 상단에 또 걸어 놓을게요. 앞서서 이제 제가 예언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MST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엔벨로프가 상당히 잘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엔벨로프 하단을 맞추면 상단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죠? 그리고 또 긴 기간이긴 하지만 하단을 맞추고요. 상단을 맞추고요. 하단을 맞추고요. 또 상단을 맞출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이 다음에는 하단을 맞추냐? 그건 의문이죠. 왜? 이제 상승을 해야 될 시기가 왔으니까. 자, 그래서 15만 불을 간다라고 하면요. 여기 1000불, 1200불, 1100불 정도 보고 있고 25만 불 간다고 하면 저는 2000불 넘어서까지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 없지 않아요. 자신 있습니다. 자,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렇고요. 과거에 MSTU, MST3 다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매매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러고 천천히 운용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 한번 자료를 들고 와 봤는데 이제는 제가 그 채널 하단에다가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공부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다 같이 돕고 도는 상부상조.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냥 받아 가시면 조금 뭔가 찝찝하시고요.
좀 내가 그래도 이 다운을 받았는데. 자, 어쨌든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좋죠. 그죠? 이 PDF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트럼프와 마이클 세일러가 그리는 새로운 기축 통화 질서. 기축 통화 질서. 자, 첫 번째는요. 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 나중에 이제 전략적 비축 관련해서 우리는 비트코인만 그리고 일부 코인들 관련해서 그 말은 뭐냐면요. 일부 코인을 새로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코인들은 그냥 이제 산 거는 팔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비축을 하겠다. 그리고 팔지 않겠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다. 금처럼 전략적인 자산으로 보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은 금이 겁나 많습니다. 전 세계 보유량 1위에요. 근데 미국이 금이 많다 그래서 부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금을 사고 파는데 우리가 현물로 갖고 있는 거는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금을 달러로 사는 거예요. 달러로. 그러니까 ETF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기축통화의 이제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이제 기축통화국의 이 숙명이죠. 그죠?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목표죠. 그러면서 국채 문제도 해결하고 그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어떤 아이디어인데 머리가 정말 좋아요. 머리가 정말 좋아요. 나중에 지금 또 제가 이제 준비 중인 어떤 준비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제 같이 수업하려고 수업이 아니라 자 이거 찍으려고 하는 것 중에 금을 비트코인으로 사는 그런 어떤 이제 장이나 플랫폼을 분명히 또 트럼프가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에 열리게끔.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을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쓸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마이클 세일러와 MSCR은 뭐라고 있니? 라는 거예요. 자, MSCR은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미국 회사죠. 그죠? 자,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서 쌓아두는 기업이에요. 이 주식을 무한으로 발행하죠. 그죠? 무한으로 발행합니다. 근데 보통 회사가 주식을 무한으로 발행을 하면 주가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뭐 주식을 쪼개든 뭐 주식을 발행을 하든 뭐 사채를 발행하든 그런데 이 MSCR이라는 회사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게 그 주식을 판 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또 사요. 그러면은 주당 비트코인 사토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금액은 뭐 이제 올라가면은 더 좋은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주가도 내려가겠죠. 내려가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제는 MSTR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롱숏으로 이제 아비트라지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카지노예요. 카지노.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제 상승을 하는 걸 기대를 하면서 사지만 이 MSTR에다가 숏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롱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전환사채를 사면 그 사는 만큼 숏을 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MSCR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주식이 많이 발행이 됐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 본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MSCR을 10%도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은 비트코인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사는 대신에 MSCR을 사기도 해요. 라고. 당연한 거죠. 그죠? 이제는 MSTR을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비트코인만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자,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왜? 알트코인 몰라요, 저는. 이게 뭐 비트 도미넌스 보고 뭐 이렇게 분석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진짜 알트코인은 기도 매매예요. 기도 매매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과거의 패턴이 공고화되어져 있어요.
과거의 패턴이 공고화되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MSTR이 그 비트코인으로 내가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겠다. 시작한 이래로 지금 1위예요, 1위. 이렇게 많은 기업이 하나의 단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1등이죠, 1등. 어쩌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MSTR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럴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테슬라 많이 사시잖아요. 미국장 하시는 분들. 테슬라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 영상에 샤프레이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변동성 대비해서 주가에 보통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MSCR이 1.3이에요. 1.3. 그게 높을수록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1 이하예요. 더 위험하다는 거죠. 테슬라가. 그런데도 여러분들 테슬라 사잖아요. 우리 테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비트코인 슬람이지만 이슬람 따서 자 사잖아요. MSTR 왜 안 사요? 사요. 사세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죠? 자,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사지 마시고 지금은 살짝 애매해요. 살짝. 물론 사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어요.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이 가격대와 상관없이요. 요 아래 있죠. 딱 반으로 나눠서요. 반으로 나눠서 뭘 반으로 나누냐. 지금 제가 볼린저 밴드랑 엔벨로프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죠? 자,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요 하단 있죠. 하단.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추매를 하시더라도. 이게 가격대가 이거 중간선이 움직인다고 했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산다고 나중에 샀다고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주가가 요 아래 하단에서 놀 때 그때 사라고요. 하단에서 놀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추매하셔도 됩니다. 추매하세요. 왜 안 해요? 추매를. 하세요. 사십시오. 자. 막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참고하세요. 참고. 자, 그래서 MSCR 주식을 산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오픈 인트레스트예요. 오픈 인트레스트. 자, 이거 뭐예요? 왜 갖고 왔냐? 오픈 인트레스트가 뭐냐면은 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오픈 인트레스트가 82.9%래요. 그렇게 스트레이티지 계정에 X에다가 자랑을 했어요. 이게 뭐지? 오픈 인트레스트 이거 뭐지? 나는 I'm interested. 흥미롭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인트레스트 뭘까요? 자, 오픈 인트레스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는 수치다. 쉽게 설명하면 자, 특히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계약수를 뜻한다. 이게 뭔 말이야? 정산되지 않은 계약수?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이 오픈 인트레스트가 많잖아요. 그죠?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거에 돈을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말고 유튜브 많이 보셨을 거니까. 미결제 약정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롱인지 숏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죠. 사람들이 이거에 돈을 걸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MSTR의 선물 계약이 1만 건 존재한다면 이 1만 건 모두 오픈 인트레스트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오픈 인트레스트가 시가총액의 전체 가치의 지금 83%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회사 전체 가치가 100이라면 그중 무려 83이 미래 상승을 예상한 파생상품 계약에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롱에 지금 많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이건 오를 수밖에 없다. 시장에 강한 믿음이 반영된 수치다. 라고 좋은 분위기니까 갖고 와 봤어요. 자, 비교하자면 보통의 기업은 이 수치가 훨씬 낮아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다 낮습니다. 낮아요. 그나마 테슬라가 조금 선방하고 있죠. 자, 이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는 주식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매일 인터뷰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쇼를 하는 거죠. 재밌어야 돼요.
MSTR의 전략은 재밌습니다. 재미없는 전략은 망하게 됩니다. 자, 뭐 당연히 우리가 매출을 일으켜서 수익이 좋아야 주식이 오르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면요, 주식은 오르지 않아요. 근데 MSTR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상승장에 돌입을 하게 되면 저번 상승장에서도 그렇듯이 거래량은 무조건 1등을 찍을 겁니다. 무조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전하게 버티는 전략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MSTR을 좀 더 갖고 있어도 된다, 좀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라고. 자, 트럼프가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파봅시다. 자,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죠. 맨날 강세예요. 강세가 되면 제조업이 약해져요. 제조업이. 강한 달러는 수출 기업에 불리해요. 제품이 비싸져서 해외에서 잘 안 팔려요. 미국이 트럼프가 물론 지금 이제 달러의 약세를 유도를 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에 진짜 약한 나라입니다. 얘네는 연필도 지네 자기네 이 인프라로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왜? 수입해오면 싸니까 그냥. 근데 제조업을 살리고 싶어 해요. 일종의 명분이에요, 명분. 제조업을 살리고 싶어 한다. 왜?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건 슬로건이에요. 이건 재미예요. 마케팅이라고. 달러 약세가 목표예요. 달러 약세가. 왜? 채권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채권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제 파월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금리 내려, 돈 풀어, 빨리. 나는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협상하면서 내가 승자의 모습을 보여줄게. 너는 주식 좀, 어떻게 지금 우리 연금 다 주식에다 써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 좀 올리게, 파워라, 좀 말 좀 들어봐. 나 안 그러면 잘라버린다 까지가 지금 2025년 4월 19일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빨리 눌러주세요. 자, 약간 가치는 낮지만 기축통화의 힘은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숙명입니다. 강세. 근데 그걸 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도 빠지고 S&P 500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냐?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점쟁이라고. 앞선 영상도 좀 보세요. 저 점쟁이에요. 진짜로. 장난 아니고 진짜 점쟁이에요. 자, 비트코인과 금 같은 자산을 함께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면 기축통화 체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기축통화 체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왜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일까? 이미 금은요, 금 자체로 그냥 액세서리 예쁜 거 만드는 거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중요한 거지. 금을 누가 실물로 거래합니까? ETF로 거래하지 요즘에. 그죠? 금은 실물 자산이다. 실물 자산이 아닌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실물 자산이라서 안 되는 거라고요. 운반과 보관이 불편해요. 그리고 채굴이 계속 나와요. 어디서? 금광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공급량이 고정돼 있고 빠르잖아요. 디지털이에요.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인플레이션이 없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에 이렇게 가장 미국에 맞서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 이런 애들이 모여서 브릭스, 달러가 아닌 유로화처럼 자신들만의 화폐로 무역을 하려고 해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글로벌 자산을,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축통화 체계를 만들겠다. 달러금, 비트코인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그리고 비트코인을 활용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비트 본드죠. 채권이에요. 채권, 미국 채권에 비트코인을 그 가격만큼의 개수에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비트코인이 오르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은 그냥 채권만큼만 이렇게 갚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것만큼 일부의 양을 달러 채권을 소유를 하게 한다. 결국엔 채권 해결이에요. 이것도 채권 해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달러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플랫폼을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디 뭐 비트코인 매매하는데 뭐 중국 거래소 쓰십니까? 뭐 한국 거래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물쟁이들은 바이낸스나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해킹을 당해도 거기를 써요. 왜? 그냥 미국이 더 좋으니까 안전하고. 이제 거기에서 쓸 때 뭐 사요? 스테이블 코인 산단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채권을 녹여서 해결을 한다. 금도 똑같아요. 금도. 나중에 보세요. 이게 ETF를 달러로 사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달러를 사야 돼요. 달러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달러를 원하게 되니까 기축통화로서의 그 어떤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면은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 할 거예요. 금도.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 관련 그 플랫폼에 금도 이제 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실물 자산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금 ETF를 사면서 금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제 달러를 많이 원하게끔 달러 주도 브릭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만들어 봐야 뭐 누가 쓰겠습니까? 뭐 유로화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또 오지게 모았다. 오지게 모았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거 이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 지급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 이제 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부와 같이 이제 1등 기업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등 기업인 마이클 세일러와 뭔가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MSTR은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가 될 수가 있겠다.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오르니까 시가총액이 오른다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 은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축통화를 달러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진화시키려는 겁니다. 강한 달러 대신 강한 통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디지털 실물 혼합형. 이 실물은 금은이 될 거고요. 디지털은 비트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도구 비트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MSTR과 같은 기업이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매매도 할 수 있다. 이거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MSCR 같은 이렇게 1등 기업 비트코인만 미치도록 모으는 1등 기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를 얼마나 했냐 못했냐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25만 불까지 오른다고? 라고 물음표를 던지시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를 못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비트코인이 뭐 다다. 뭐 네가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비트코인? 뭐지? 하여튼 근데 지금은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화폐는 망했어요. 애초에 탄생부터가 망한 부분이에요. 금본위제에서 화폐본위제로 넘어가면서 이 화폐를 많이 찍는다. 찍을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이 찍는다. 그럼 금리로 조절을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를 조절을 하려면 그만큼 또 더 보완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금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의 숫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숫자의 영역이 아니고 아마도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만의 어떤 집단이나 세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인 거죠. 초월적인 영역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길어지는데 만약에 외계인이 침공을 해요. 그러면은 그 외계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한다. 그럼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 거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비트코인일 수 있겠다. 금으로 할까요? 금은 뭐 얘네가 또 만들 수도 있잖아. 그죠? 달러로 할까요? 달러 그 뭐 종이 쪼가리 뭐 연준이 또 찍어내면 그만인 건데. 근데 비트코인으로 할까요? 비트코인은 좀 괜찮은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건들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변조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12개의 증명을 랜덤으로 만든 그 12개의 증명이 다 다른 이 문에 있는 것들이 다 증명이 돼야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된 걸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오류가 되면 뒤에 게 싹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완벽한 걸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산처럼 쌓았기 때문에 모두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모자랍니다. 제가 뭐 모자라다고 책 읽으라고 그런 거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이거 해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비트코인도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에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안에서 또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자 기술에 대한 그런 어떤 방어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자 기술이 창처럼 날카로워지면서 비트코인도 방패처럼 더 견고히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어, 적어도 망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피곤한 지친 심신을 가지고 잠을 못 이루실 건데 주무세요. 주무시고 투자에만 이렇게 계속 핸드폰 보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잘 움직이셔야 됩니다. 결국엔 올라요. 결국엔 오를 거니까 마음 덜어내시라고 또 영상 찍어봤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고 두서 없어도 일단 그래서 정리한 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 자, 댓글이랑 제목에다가 해놨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운받아 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모자란 자료지만 좀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화이팅입니다.